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제사 지내는 걸. 그럼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게 가족들 모이는 거였잖아. 그럼 시작할까요? 아버지께 인사부터 드리죠. 너희들 그만해라.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 지금 뭐라고? 태수 씨, 당신, 어떻게? 평화로웠던 제삿날 밤, 5년 전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것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들이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김정숙의 작은 한옥집 마당에 스며들었습니다. 62세의 정숙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은 남편 김태수의 오주기 기일이었거든요. 손끝이 거칠어진 것도 모른 채 정숙은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둘째 딸 미경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37세의 미경은 1년 전 이혼의 아픔을 안고 친정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와 함께 이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한때는 서울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미경이었지만 지금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정숙은 딸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미경의 눈가에 스치는 서글픔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 아이 둘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온 미경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같은 여자로서 정숙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큰아들 민호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40세의 민호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케이스였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제법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들의 표정에서 피로함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이도 잘 있었어? 민호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가족과의 시간조차 여유롭게 갖지 못하는 게 역력했죠.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빠, 오랜만이야. 미경이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남매 간의 인사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서먹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정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막내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36세의 준호는 항상 정숙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이것저것 손댔다가 모두 실패하고 지금도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준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지만 정숙에게는 그것이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좀 늦었죠?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옷차림새도 현관은 달리 자유분방했죠. 정숙은 막내 아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쯤 철이 들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순수함이 안쓰러웠거든요. 준호야, 어서 와. 형이랑 누나가 기다렸어. 민호와 준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공한 형과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동생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이랄까요? 정숙은 그런 아들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 위에는 태수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죠. 정숙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다 왔어요. 많이 보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세 자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정숙은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성공했지만 가족과 거리가 멀어졌고 미경은 상처를 안고 돌아왔으며 준호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 다들 자기 생각만 할까? 정숙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은 굳은 의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제사상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가족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져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죠. 향이 피어오르는 제사상 앞에서 정숙은 마지막 제사 음식을 정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남편 태수의 영정사진이 촛불빛에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듯 미소 짓고 있었죠. 민호가 정장 소매를 걷어올리며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어머니? 그래, 아버지께 인사부터 드리자. 정숙의 목소리에는 5년간 쌓인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민호가 가장 먼저 두 손을 모으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고요. 준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절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호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향을 올렸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방안을 은은하게 감쌌죠. 모든 가족들이 동시에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누군지 궁금해했지만 제사 중이라 함부로 돌아볼 수 없었죠. 너희들 그만해라.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김태수의 목소리였거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환청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도 생생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똑같이 그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버지, 목소리 같은데. 미경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 남매 모두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섬뜩한 정적이 방을 감쌌죠. 그때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들 들어봐라. 내가 여기 있잖아. 이번엔 더욱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사상 건너편 평소 태수가 앉던 자리에 68세의 김태수가 앉아 있었거든요. 5년 전 마지막으로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주름진 얼굴, 평소 즐겨 입던 감색 조끼까지 말이죠. 아, 미경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고 준호는 그 자리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태수 씨,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지만 아픔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예전과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놀랐지? 그럴 만도 해. 나도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아니면 저희가 다 미친 건가요? 민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답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눈앞의 상황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미친 게 아니야, 민호야.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지. 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더욱 경악했어요. 분명히 실체가 있어 보였거든요. 5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내답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컸던 터라 두려움보다는 반가움이 앞섰죠. 그것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야겠구나. 태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큰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어요.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온갖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반가움, 분노, 의심, 두려움. 5년 동안 혼자서 이 집안을 지켜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이제 다 말해야겠지. 태수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기 시작했고 향 연기는 마치 소용돌이 치듯 위로 올라갔죠. 무언가 엄청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가족 모두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차려진 제사상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내 제사를 지내고 있었구나. 참 묘한 기분이야. 가족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태수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아니면 집단 환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태수는 천천히 제사상 주위를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그리워하며 차린 제사상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가족들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다들. 오래 걸릴 이야기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지만 눈은 여전히 태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손님이 오면 차부터 대접하는 것이 몸의 밴 습관이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차를 우리실 때가 아니잖아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을 다뤄왔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수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차 그만 우리고 앉아. 태수가 아내를 부르는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주전자를 내려놓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5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나?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일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날은 태수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날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죠. 병원에 갔을 때 미경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가족 모두에게 악몽 같았거든요. 그 사고는 진짜였어. 하지만 내가 죽지는 않았지. 태수의 말에 가족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시체를 확인했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럼 우리가 장례 치른 분은 누구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오열하며 관을 붙잡고 늘어졌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신원불명의 노숙자였어. 사고 현장에서 내 지갑을 가지고 있었지. 경찰들이 성급하게 신원을 확정한 거야. 태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이 스며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거든요. 사업 실패로 빚이 억대가 넘었어. 빚쟁이들이 회사에 찾아와서 협박하기 시작했지. 곧 집으로 쫓아오고 너희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상황이었어.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큰 빚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죽은 척하고 도망간 거예요?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도망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하지만 그게 너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내가 죽었다고 알려지면 빚쟁이들도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태수의 설명에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고, 민호는 여전히 분노한 표정이었죠.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정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산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정숙은 마치 가슴에 칼을 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여자요? 정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이 집안을 지키며 남편을 그리워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니요. 미안해, 정숙아. 하지만 그 여자 덕분에 살 수 있었어.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거든. 태수의 변명은 가족들의 분노만 더욱 키웠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죽은 척하고 도망가서 다른 여자와 살다가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민호의 외침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살아계셨다니.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도 느껴졌거든요. 준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막내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너희가 미워하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이제 돌아온 이유가 있어.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태수에게 집중됐어요. 빚은 회사 자산을 다 처리하고 그 여자의 도움으로 다 정리했어.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어서 돌아왔지. 이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도 호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아버지가 무엇을 남겨주려는 것일까요? 태수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가족들의 표정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정숙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겨줄 것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민감했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죠. 가족들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됐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돈을 모았어. 그리고 고향 근처에 땅을 샀지. 땅이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사업에 계속 실패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의 말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꽤 넓은 땅이야. 지금은 농지로 되어 있지만 곧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될 거야. 그럼 값이 몇 배로 뛸 테고. 태수의 설명에 가족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준호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미경이 동생을 제지했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민호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그 땅이 정말 개발되는지 확실한 거예요?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던데. 내가 직접 알아본 정보야. 믿어도 돼. 태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민호의 의심 어린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좋은 이야기라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랑 다시 살아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호의 순수한 반응에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막내 아들만큼은 여전히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차갑게 준호를 밀쳐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아버지가 왜 돌아왔는지 모르냐? 분명 또 돈 때문이야. 형,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준호가 형에게 항의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5년 동안 죽은 척하고 다른 여자와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땅 이야기를 하는 게 우연일 것 같아?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민호의 말에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큰아들의 냉정한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민호야,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의심하지 마. 정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 편을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집안을 지키며 고생한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컸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정숙의 말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은 가족이죠.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려는 쪽이었고 민호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땅 이야기에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 역시 그렇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민호가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그 땅이 내 명의가 아니야. 태수의 고백에 가족들이 다시 한번 당황했습니다. 그럼 누구 명의예요? 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서 땅을 살 수가 없었거든. 외삼촌이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남동생인 외삼촌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명의를 빌렸어.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태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호는 이미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정말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외삼촌이 협조해 주실까요? 그건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태수의 대답에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때 태수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어.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태수에게 집중됐습니다. 또 무슨 폭탄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미경이. 태수가 둘째 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경이에게는 특별히 할 말이 있어. 태수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긴장했습니다. 과연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거워졌습니다. 제삿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태수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부엌에서 소주 한 병을 가져와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술은 그만 드세요. 지금 술 드실 때가 아니잖아요. 민호가 아버지의 술잔을 빼앗으려 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술이라도 마셔야 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거든.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을 모두 털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태수 씨, 도대체 뭘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해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이야기들 아니었어요? 아니야, 정수가.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태수가 술잔을 비우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미경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고통이 어려 있었어요. 미경아, 내 아버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네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냥 말씀하세요. 이미 충분히 놀랐어요. 태수는 술잔을 또 한 번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이, 내 친엄마는 정숙이가 아니야. 그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경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태수가 정숙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경이, 내 친엄마는 돌아가신 이모야. 정숙이 그 말에 기절할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그건 평생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요. 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경이 친아버지야. 사실은 네 언니와 그런 일이 있었어. 뭐라고요? 언니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언니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그래. 너희 언니가 미경이를 임신했을 때 사실은 내 아이였던 거야. 당신, 정말, 아니, 어떻게? 정숙은 거의 실신할 것 같았어요. 언니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미경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언니가 병으로 죽는 바람에 태수와 상의해서 미경을 친자식으로 키우게 된 거였어요. 태수의 고백에 가족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미경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럼 제가 이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이모가 너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병으로 돌아가셨지. 그래서 우리가 미경이를 키우게 된 거야.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이모의 딸인 줄은 알았지만 아버지가 친아버지인 줄은 모르고 키우신 거예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천륜을 저버렸어. 정숙이는 언니의 자식인 줄만 알고 널 친자식처럼 키웠지.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늘 미경이만 감싸셨던 겁니까? 친딸이니까요. 민호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긴요. 미경이가 아버지의 친딸이니까 특별 대우 해주신 거잖아요. 민호의 말에 미경이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였거든요. 준호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누나는 우리 친누나가 아니라 이복 누나라는 거예요? 그래. 미경이는 너희들과 아버지만 같은 이복 남매야. 태수의 말에 미경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도 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는 거군요. 민호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아마 이모 쪽 가족들과 뭔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서 땅을 살 수 없었을 뿐이야. 태수가 해명하려 했지만 가족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그리고 내가 모르고 살았다니. 당신 같은 사람과 내가 부부로 어떻게? 정숙은 계속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미경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가족의 기반이 되는 혈연관계마저 흔들리는 순간 이 집안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이 집안의 앞날을 암시하는 듯 불안하게 깜빡였어요. 태수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사상의 촛불만이 흔들리며 가족들의 어두운 표정을 비추고 있었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정숙은 남편의 배신과 언니에 대한 비밀을 뒤늦게 알게 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민호야,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이모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민호의 날선 말에 미경이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그만해요, 오빠. 이제 저는 정말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미경이 일어서려 하자 정숙이 서둘러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경아, 가지마. 네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 엄마에게는 너는 소중한 딸이야. 하지만 어머니, 제가 어머니 친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러서 생긴 어머니, 언니의 딸이라니. 미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가 누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으로 살아왔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연관계의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거든요. 정숙은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그 땅 문제 때문에 외삼촌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다 드러날 일이었거든. 태수의 해명에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편애 때문이군요. 우리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야, 민호야. 그럼 뭐예요? 5년 동안 죽은 척하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폭탄 같은 이야기를 쏟아놓는 게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민호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변호사로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정숙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주목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깊은 절망감이 스며 있었거든요. 어머니,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남편을 믿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정숙의 말에 태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정숙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5년 동안 혼자서 이 집안을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경이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준호가 사업 실패하고 좌절할 때, 민호가 바빠서 집에 오지 못할 때,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요. 정숙의 울분에 가족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와서는 또 다른 상처만 주고, 도대체 우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그때 정숙이 갑자기 마음을 다잡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 집안을 바로 세워야지. 돈도 혈연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나서야 해. 정숙의 말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어머니야. 남편이 없을 때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거야. 정숙이 자식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죄는 그의 몫이야. 하지만 우리까지 죄인으로 살 순 없어.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 보자. 정숙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경아, 네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야. 정숙이 미경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큰아들이야. 이제 아버지 대신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해.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제 철이 들어야 해. 더 이상 어린애처럼 굴면 안 돼. 정숙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 정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집안의 아버지였으니까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세요.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정숙아.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그 땅도 제대로 정리하시고 미경이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정숙의 단호한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상처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어머니의 의지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제사상의 촛불이 다시 한번 흔들리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정숙의 단호한 선언 이후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야겠군. 뭘 정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민호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었거든요. 민호야, 그래도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어. 정숙이 아들을 달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만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모두 함께 이야기해야죠. 미경이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은 여전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 거예요? 속임수가 아니야. 정말 개발 예정 지역이야. 태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여전했어요. 그럼 외삼촌한테 연락해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민호가 변호사답게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수 연락처가 있어요? 정숙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걱정이 됐거든요. 있어. 그런데 태수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미경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처남이 그 사실을, 내가 미경이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태수의 말에 가족들이 다시 한번 당황했습니다. 그럼 정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하신 것 같아. 그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외삼촌을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숨기고 사는 건 안 되니까. 민호 말이 맞아.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야. 정숙이 아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언제 만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일 연락해 볼게. 가능하면 빨리 만나는 게 좋겠어.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경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는 빠질게요. 미경아, 왜? 정숙이 놀라며 딸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있으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외삼촌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누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죠. 준호가 누나를 말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미경이 방을 나가려 하자 태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경아. 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다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혈연이 어떻든 지금까지 네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태수의 말에 미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미경의 거절에 태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경아, 그렇게 말하지 마. 정숙이 딸을 달랬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예요. 떠난다고? 어디로?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미경의 말에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누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 미경이 단호하게 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미경이 나간 후 남은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내가 미경이를 이렇게 만들었군. 태수가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준호가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였어요. 정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경이에게 시간을 주자. 지금은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끼리라도 외삼촌을 만나야겠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 땅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태수가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긴 게 없죠? 민호가 아버지를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없어.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말했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족들의 신뢰를 되찾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어요. 그럼 내일 외삼촌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만날 약속을 잡으시고. 정숙이 남편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이 집을 떠나는 소리였어요. 미경이가 정말 떠나는구나. 준호가 아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올 거야. 가족은 결국 가족이니까. 정숙이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창문으로 사라져가는 미경의 차를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선택들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제사상의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며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운명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미경이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태수는 약속대로 외삼촌을 만나 모든 것을 정리했고 땅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태수에 대한 원망과 미경이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남아 있었죠. 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미경이 1년 만에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평소와 달리 일찍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1년 전 그 일 이후로 민호는 변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됐거든요. 고마워, 민호야.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정말 든든해. 정숙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진짜 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한 일이죠. 제가 이 집안의 큰아들이니까요. 민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준호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도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옷차림새도 단정해졌고 표정에도 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몇 시에 온다고 했어요? 3시쯤 온다고 했어. 아직 시간이 좀 있네. 정숙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민호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3개월 전부터 민호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형. 형이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준호의 대답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허황된 꿈만 쫓는 철없는 막내가 아니었어요. 다행이네. 이제 정말 철이 든 것 같아. 민호가 동생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도 1년 동안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셨고 표정에는 깊은 회한이 어려 있었습니다.
원래 태수의 기일에 맞춰 가족들이 다시 한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미경이가 오는구나.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과는 그 후로 한 번도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네, 아버지. 오늘은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를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태수는 막내 아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로가 됐거든요. 오후 3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미경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경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미경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차분해져 있었죠. 어머니, 미경이 정숙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꽉 안았어요. 미경아, 잘 지냈어? 많이 걱정했어. 네, 어머니. 잘 지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며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누나,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누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경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준호야, 많이 의젓해졌네. 카페 운영 잘 되고 있다면서? 네, 누나. 형이 많이 도와줘서 잘 되고 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미경이 고생했어. 이제 돌아와서 다행이야. 오빠 그동안 가족들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미경과 민호의 인사는 예전보다 더 진심 어린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경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안녕하세요. 미경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어요.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태수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숙은 미경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미경아, 1년 동안 뭐라고 지냈어? 정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상담사 공부를 했어요. 자격증도 땄고요. 미경의 대답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상담사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이혼 상담, 가족 상담 같은 걸 하는 상담사예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경의 말에 가족들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킨 것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해, 누나. 멋있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누나를 칭찬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미경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일할 거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서울에 상담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일할 예정이에요. 그럼 계속 서울에 있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자주 올게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미경의 말에 가족들이 안도했습니다. 식사 후 미경이 제사상이 있던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태수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미경이에요. 미경이 영정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 집안을 지켜봐 주세요. 미경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정숙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아. 네, 어머니.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설 줄 몰랐어. 정숙의 말에 미경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우리 미경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어. 정숙과 미경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미경이 다시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이었어요. 자주 연락할게요, 어머니. 그래, 몸조리 잘하고. 정숙이 딸을 배웅했습니다. 미경의 차가 사라진 후 정숙은 제사상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삶은 계속된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이지. 제사상 위에 촛불이 잔잔하게 타오르며 새로운 평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